제가 말씀드렸던 패턴들만 숙지하고 계셔도 매매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매매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캔들 모양과 패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만 모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캔들이 양봉, 오른쪽 캔들이 음봉인데 캔들 기본 설명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최소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시작 가격이고, 종가는 캔들 마감 가격, 저가는 최저 가격, 고가는 최고 가격입니다. 몸통은 이 캔들의 네모난 부분이고, 이 캔들 끝에 달려있는 꼬리는 캔들 몸통이 형성되었다가 밀려서 남은 흔적인데 고가와 저가를 나타냅니다. 양봉은 종가가 이전 캔들보다 높은 캔들이고, 음봉은 종가가 이전 캔들보다 낮은 캔들입니다. 한 개의 캔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벽돌형 캔들인데 이 캔들은 위아래로 꼬리가 없는 캔들입니다. 보통 꼬리 없이 벽돌형 캔들로 마감이 됐다면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캔들의 길이가 길수록 파워가 세다고 보고 같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의 캔들이 나올수록 힘이 소진되기 때문에 캔들의 길이는 점점 짧아집니다. 보통 1분에서 5분 봉에 벽돌형은 꽤 자주 출현합니다. 이때 벽돌형 캔들이 출현한다면 짧게 스캘핑하기 적절한 자리입니다. 벽돌형 캔들은 신뢰도가 높은 편이어서 돌파 매매를 하기에 리스크가 가장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형 캔들은 다른 말로 도지 캔들이라고도 하는데, 캔들 몸통이 거의 없거나 조금 있고 위아래로 꼬리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캔들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을 겨루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은 위나 아래 어디로든 갈 수 있는데, 도지는 방향을 결정하는 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 캔들이 나오면 매매를 멈추고 다음 추세의 분위기를 읽어야 하는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세와 매도세의 다툼이 끝나고 이기는 쪽으로 추세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지 캔들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벽돌형 캔들이나 횡보 구간이 있는데, 대체로 벽돌형 캔들이 옆에 있을 때 나오면 효과를 봅니다. 벽돌이 나오고 도지가 나오면 반대 세력이 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 추세 중에 도지 캔들이 나오면 추세의 약화를 의미하고, 하락 추세 중에 도지 캔들이 나오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추세 약화가 아니라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대 양봉 다음에 도지가 뜨면 그 다음 캔들이 추세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잠자리형 캔들입니다. T자 모양으로 캔들 몸통이 없고 꼬리가 한쪽으로만 긴 모양입니다. 양봉 이후 잠자리 캔들이 뜨면 이어서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음봉 이후 잠자리가 뜨면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 캔들은 상승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률은 거의 반반에 가까워서 선물러에게는 꼬리에서 잡을 자신이 없다면 이때 타점 잡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비석형 캔들입니다. 모양은 잠자리랑 반대고 캔들 몸통이 없고 꼬리가 한쪽으로만 긴 모습입니다. 양봉 이후 비석이 뜨면 저항 세력이 이긴 거라서 추세가 전환되어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음봉 이후 비석이 뜨면 또 이어서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비석형 캔들은 하락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확률은 거의 반반에 가까워서 이때 타점 잡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망치형 캔들은 몸통은 짧고 아랫꼬리가 긴 모양입니다. 아랫꼬리는 몸통의 최소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윗꼬리는 없거나 있다 해도 매우 짧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잠자리 캔들보다 더 높은 확률입니다. 추세 하락 중에 발생하며 대체로 음봉 이후에 망치가 발생합니다. 추세의 저점에서 망치형 캔들이 발생하면 더 높은 신뢰를 가집니다. 자주 나오는 상황이 음봉이 나오고 망치형 캔들이 나온 다음 다시 음봉이 나왔을 때 마지막 음봉이 망치 캔들의 꼬리 밑에서 마감을 한다면 추세 전환이 아니라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고 내려가는 힘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망치형 캔들을 보고 매매를 하실 때는 꼬리를 손절가로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망치형 캔들의 색깔은 양봉과 음봉 모두 상관없습니다. 역망치형 캔들은 모양은 망치형과 반대이고 몸통은 짧고 긴 윗꼬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망치 이전에는 긴 음봉이 있는 편이고 저점에서 주로 나옵니다. 음봉 다음 역망치가 나오면 하락 추세 지속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역망치가 나오고 만약 올라간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그 파워가 4배가 됩니다. 역망치 다음에는 주로 도지 캔들과 많이 나오는데, 그 도지가 역망치의 아랫꼬리 근처에서 마감을 하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음 봉이 역망치 아랫꼬리 근처에서 마감을 하지 않고 더 내려간다면 추세를 이어서 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역망치 아랫꼬리 근처에서 도지가 뜨면 도지꼬리 밑부분에서 롱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추세 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망치가 주봉에서 뜨면 추세 전환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역망치형 캔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수형 캔들은 행잉맨이라고도 합니다. 망치형 캔들과는 반대로 상승장에서 나옵니다. 추세 고점에서 발생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대체로 양봉 다음 교수형 캔들이 나오고 상승장에 나왔을 때는 역망치랑 똑같아집니다. 추세 반전보다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더 큽니다. 교수형이 뜨면 다음 캔들은 도지가 거의 오는데, 만약 도지가 안 오고 양봉이 뜨면 추세 지속이라고 보고 이전 양봉 길이만큼이 그 다음 양봉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 캔들이 큰 양봉이 뜨고 교수형 캔들이 떴다면 반드시 다음 봉을 기다려서 도지인지 양봉인지 보셔야 합니다. 교수형 캔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성형 캔들은 슈팅스타 또는 꼭지점 캔들이라고도 합니다. 역망치와 반대로 고점에서 나오는 캔들입니다. 대체로 양봉 다음에 유성형 캔들이 나오는데 이때 높은 확률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양봉 다음 유성형 캔들 다음 음봉이 생깁니다.
유성형 캔들이 출현하면 제일 윗꼬리에서 숏 포지션을 잡고 스탑로스를 윗꼬리 끝에 걸면 됩니다. 유성형 캔들은 한 개만 출현해도 바로 내려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망치 모양의 캔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생긴 건 망치와 행잉맨이 똑같고 영망치와 유성형이 똑같은데 나오는 부분이 저점이냐 고점이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저점에서 망치 캔들이 나오면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저점에서 영망치 캔들이 나오면 하락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승하게 된다면 크게 올라갑니다. 고점에서 교수형 캔들이 나오면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락하게 된다면 크게 내려갑니다. 고점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두 개로 이뤄진 캔들입니다. 하락 장악형 패턴은 음봉이 양봉을 먹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양봉보다 두 번째 음봉의 몸통 크기가 더 큰 것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장악형 캔들의 거래량은 첫 번째 캔들보다 많아야 합니다. 장악형 패턴은 날봉이나 아주 짧은 분봉 단위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시간봉 단위에서는 거래량이 없어도 장악형 캔들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 장악형 캔들이 떴다면 바로 해당 캔들 종가에 트레이딩을 들어가야 합니다. 손절가는 장악형 캔들의 상단선을 걸고 목표가는 FVG를 활용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캔들 패턴은 신뢰도가 가장 높은 패턴 중 하나입니다. 상승 장악형 패턴은 양봉이 음봉을 먹어버린 건데 하락 장악형 패턴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개의 캔들 패턴입니다. 새벽별 패턴은 모닝스타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큰 음봉이 나오고 도지가 나오고 양봉이 나온 건데 핵심 포인트는 세 번째 양봉 캔들의 종가가 첫 번째 캔들의 몸통 중간선보다 위로 마감해야 계속 올라가고 얼마나 위로 높이 마감했냐에 따라 상승 파워가 달라집니다. 만약 깔끔하게 잡아 먹었다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갑니다. 저녁별 패턴은 이브닝 스타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모닝스타와 똑같이 반대 모양인데 마찬가지로 세 번째 캔들의 종가가 첫 번째 캔들의 중간선 기준으로 얼마나 아래로 마감했냐에 따라 하락 파워가 달라지는데 사진처럼 깔끔하게 잡아먹었다면 90% 확률로 내려갑니다. 저녁별 패턴이 새벽별 패턴보다 확률이 훨씬 높고 스캘핑을 하는 사람은 종가에 바로 포지션을 진입해도 됩니다. 바닥 삼성형 패턴은 고점이 점점 내려가고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는 음봉이 점점 작아지는 모양인데 아랫꼬리가 달리고 윗꼬리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캔들은 위아래 둘 다 꼬리가 없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코인 차트에서는 세 번째가 꼬리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짧은 꼬리가 달릴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만약 이 패턴이 출현한다면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천장 삼성형 패턴은 바닥 삼성형이랑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삼병 패턴은 양삼봉이라고도 부릅니다. 연속으로 3개의 양봉이 출현하고 각 고점이 계속 상승하는 것인데 양삼봉 이후에는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에서는 바로 올리지는 않고 주로 조정받고 나서 올라가는데 선물러들은 이 조정에서 엄청나게 청산을 당합니다. 그래서 양삼봉은 눌림롱 자리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높은 시간봉이나 날봉에서는 효과적인데 분봉에선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흑삼병 패턴은 음삼봉이라고도 부릅니다. 연속적인 3개의 음봉이 출현하고 각 저점이 계속 하락하는 패턴인데 이후에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양삼봉과는 다르게 조정이 없고 바로 패닉셀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롱 포지션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잠깐의 횡보 이후에 한 방에 추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4개 이상의 캔들 패턴입니다. 타워 천정 패턴은 무덤형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소문자 N 모양으로 시작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며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특이사항은 가운데의 3개 캔들은 대체로 도지 캔들이 나타납니다. 타워 바닥 패턴은 U자형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무덤형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자 패턴은 가격이 빠지고 나서 2개의 도지가 연달아 뜨고 나면 국자 패턴 형태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컵앤핸들 차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캔들 매매 팁을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실제로 캔들 패턴으로 포지션을 잡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캔들은 가능성을 보고 시나리오를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숙련자는 캔들로만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지만 캔들은 모든 봉을 다 봐야 합니다. 높은 시간대에서 안 보이는 게 낮은 시간대에서 보일 때도 많습니다. 타점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캔들은 날봉의 시가와 종가입니다. 만약 날봉에서 마감했을 때 장악 캔들이 출현했다면 장악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가정을 하고 분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장악형 캔들은 날봉에서 신뢰도가 높고 2-3일 정도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날봉의 캔들에서는 그날 메인 관점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거래량이 없는 도지 캔들은 휩소일 확률이 높습니다. 꼭지점에 있는 도지는 항상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캔들 몸통 끝부분이 겹치는 구간에 선을 그으면 저항선 또는 지지선으로 작용합니다. 대체로 3개까지는 금방 뚫리는데 4개에서 5개가 겹치는 라인은 한번 튕겨줍니다. 이건 이따가 매매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양봉 캔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고 강력한 양봉을 기준으로 캔들의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조정이 찾아왔을 때는 분봉 또는 시간봉 단위에서 몸통이 비교적 큰 음봉 다음에 나오는 도지, 영망치, 망치 캔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상승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출현했을 때가 매수 신호이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찾기보다는 꼭대기에 있는 도지 또는 영망치를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상승 추세의 마지막 단계라면 그 시작은 꼭대기 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시간봉에서 거대한 양봉 캔들이 출현했다면 한동안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낮은 시간에서 롱숏 스캘핑을 잡기보다
때보다 큰 한방을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큰 상승이 나온 후 조정이 나와야 할 타이밍에 거대한 횡보가 찾아온다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보다 높습니다. 그 횡보 추세는 거짓 하락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 높은 시간봉에서 양봉 장악이 뜬다면 상승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락 추세가 강력할 때는 음봉 캔들 중심으로 상황을 살피셔야 합니다. 강력한 음봉을 기준으로 캔들의 패턴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항상 하락 추세는 상승 추세보다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숏 타점은 롱 타점보다 어렵습니다. 양봉을 음봉이 강력하게 잡아먹었을 때 이미 하락 추세는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하락 추세를 느끼고 매도 타점을 보고 싶다면 꼭 캔들 패턴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보여드렸던 패턴 중에 최근 출현한 캔들로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포지션을 잡아보겠습니다. 날봉 추세의 저점에서 망치 캔들이 뜬 걸 확인했습니다. 추세 저점에서 망치가 뜨면 거의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망치 캔들의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목표가를 정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들 몸통끼리 겹치는 구간을 이어서 선을 표시하면 여러 번 저항 또는 지지받는 유의미한 선이 나타나는데 그 선을 목표가로 잡습니다. 아래에 있는 파란 선을 1차 익절 라인, 위에 있는 파란 선을 2차 익절 라인으로 잡고 포지션을 진입하면 영상처럼 수익이 실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망치의 끝부분으로 로스를 잡으면 적은 리스크로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린 예시인데 이렇게 캔들만 보고 매매하시는 것보다 망치 캔들을 보고 추세가 전환될 것 같다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각자만의 보조지표나 스킬을 추가해서 확률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캔들 패턴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들만 숙지하고 계셔도 매매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영상 더보기 링크에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캔들 매매법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기법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리였습니다.